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티브 집스 강석현입니다. 벌써 이제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가 정말 좋은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5년 새해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트렌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매년마다 새해 때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25년엔 인테리어에 이런 트렌드가 있을 것이다. 좀 어떻게 보면은 진부한 질문이네요. 근데 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계속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24년도에도 그랬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인테리어가 지금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작업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는 유튜브 보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재미나고 좀 멋지게 이렇게 디자인한 집들이 많아지는데, 그 와중에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조금 더 튀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좀 과감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거기에 이어서 또 자재들이 좀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뭐 벽지만 해도 정말 필름의 강성이 나는 벽지들이 나오고, 필름 자체도 정말 무늬목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다양한 패턴과 색깔과 이런 질감의 자재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고유 물성을 가진 원자재를 쓰면은 비용이 많이 올라가죠, 시공비가. 그리고 유지하는데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안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자재들로 인해서 널리 사람들이 좋은 디자인의 집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 그게 또 최근에 좀 트렌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인테리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도장이나 막 타일 이런 거에서는 자재가 뭔가 새로운 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나 보네요. 사이즈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죠. 타일을 생각했을 때는. 뭐 도장 같은 경우도 뭐 기존에는 그냥 단색, 그냥 솔리드한 도장을 했다면은, 요즘은 뭐 마블 텍스처나 약간은 벨벳 같은 느낌의 뭐 페인트들, 뭐 여러 가지 텍스처들의 페인트가 많아졌어요. 그것도 다양해졌죠. 사실 뭐 없던 재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감해지고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변화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이 좀 대중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8년에 되게 새로운 시도가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튜브 보시잖아요. 네네. 다른 거 영상 보면서 음. 이건 좀 에반데 싶은 그런 것도 많이 있죠. 투머치한 사람들도 많이 있긴 있죠. 어떤 면에서 좀 투머치인 거지. 이 변화라는 거는 너무 또 세게 와도 안 돼요. 그리고 그 기존에 있었던 것, 뭐 꾸준함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꾸준히 있었던 것들을 또 완전히 한 번에 버려도 안 되고, 이게 정말 균형을 맞추면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균형이 깨졌을 때는 정말 방금 표현하신 에바, 네. 이런 것도 많이 보긴 봤죠. 근데 또 반대로 정말 저도 생각 못했던 것들, 좋은 시도들, 그런 좋은 변화들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 업체들도 좀 상당히 많아졌고, 그런 것들 보면서 저도 좀 영감을 많이 얻습니다. 이 트렌드라는 게 꼭 저렇게 가자, 뭐 요게 유행이다 하면 막 와 전진 앞으로 막 해서 다 이게 갈 게 아니라, 트렌드라는 거는 요즘의 유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참고하고 영감을 얻어야지, 그게 맹목적인 목표는 아니란 말이죠. 하나의 등대 같은 역할이지. 우리가 등대 보고서 저기가 목적지다 이건 아니잖아요. 등대 역할은 그 앞에 배들이 잘 지나갈 수 있게끔, 내가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트렌드라는 건 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스티브 집스 하면은 늘 강조하는 게 레이아웃이나 동선 이런 건데 24년의 트렌드에는 자재에서는 상향 평준화가 분명히 된 것 같은데 레이아웃이나 동선 같은 거는 아직 옛날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또 반면에 상향 평준화가 된 것도 맞지만은 조금 더 그래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좋은 자재들도 많아졌고, 너무 이제 사례가 많아졌어요.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아져가지고, 조금만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은 인테리어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안 그런 경우 레이아웃이나 동선, 조명 계획,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루 이틀의 눈속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예산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서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되는 것들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해진 이제 기준들이 있잖아요. 박스라는 형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래도 이렇게 금방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주택들이나 방이 벽식 구조가 아니라 뭐 다양하게 이제 기둥식 구조라던가 뭐 이런 현장이 됐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요즘 자재가 잘 나와서 그럴싸해 보이는 현장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재를 막 셀렉하고 시공하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포장돼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와 하게끔 보여줄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초적인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레이아웃, 동선, 면과 선의 정리, 시각적인 불필요함을 없애는 것,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장식적인 걸 더하더라도 그게 정말 밸런스 있게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총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24년도는 상황 평준화 그리고 좀 도전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셨고 25년에도 그게 이어질 것 같은.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성숙하게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자재들의 적용이 조금 더 대중화되면서 또 다른 또 가성비 있는 형태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베이스는 똑같다. 디자이너라면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있어야 되잖아요. 대표님은 그렇다면은 25년에는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으신지. 사실 저도 유혹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음식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은 잘 되는 뭐 백반집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반짝하는 이런 뭐 프랜차이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유행을 타면서 반짝 떠오르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속성을 봤을 때는 길지는 않은 요런 건 좀 지향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꾸준함을 더 꾸준할 수 있게끔 연구하는 거. 백반집을 계속 하시겠다. 백반집이 더 맛있는 백반을 만들 수 있는 살짝의 변화만 주면서 또 새로움을 선보일 수 있는 약간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저는. 인테리어라는 거는 마감재에 좀 눈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자극을 원하거든요. 이거는 꼭 비단 공간 디자인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있어서도 꾸준함은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이 안 돼요. 눈에 잘 안 보여져요. 왜? 맨날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꾸준함이 확실히 있어줘야지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정말 새롭게 받아들이는 건데, 또 반대로 이런 변화만 너무 많이 주고 이런 변화의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면은 변화라는 거는 곧 사람들이 금방 질려해요. 그래서 꾸준함에 더 무게를 둔 살짝의 변화가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서 디자인을 좀 갖고 가고 싶다. 요게 저의 목표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이런 기본적인 거에다가 조명으로서 공간감을 좀 더 극대화하고요. 조명으로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공간. 결국에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기본기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다. 네. 물론 이제 변화를 저도 주긴 줘야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과하지 않게끔 차차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또 인사를 드리면서 또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인테리어 시장이 원자재 값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고만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갈 전망 같은 건 따로 안 보이는. 뭐 사실 그거는 지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모든 게 물가가 좀 상승을 했었죠. 근데 좀 과도하게 상승됐던 거는 조금 물가가 다시 한번 잡혔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건비는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자재값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러 디자인 업체들이 고민을 하겠죠. 가성비나 합리성에 대해서.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가성비를 추구하는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합리적이라는 게 기준이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1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할 때랑 10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할 때랑 1억짜리 프로젝트를 할 때랑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사용되는 뭐 자재나 시공 방식부터가 다 다를 텐데. 그래서 이제 저는 디자이너로서 뭐 사실은 상업적인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프로젝트 예산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예산에 맞춰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가성비 있는 이런 디자인을 위해서 조율을 해야 하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비싼 프로젝트만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잘 나가는 지휘자예요, 제가. 그럼 정말 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같은 데 가가지고 지휘를 하면은 워낙 좋은 분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만큼 돈도 많이 받고 가겠죠. 또 반면에 학생들이 모인 음악부로 갔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못할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 맞게끔 또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좋은 지휘자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은 시간에 했을 때보다는 잘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프로젝트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지휘자라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결국은 그 상황에 맞는 좋은 결과값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말이 싸다는 말이 절대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네. 싸다랑 가성비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제가 표현하는 가성비라는 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 들인 예산만큼의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어야죠. 들이는 것보다도 그래도 뭔가라도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값하는, 밥값하는 그런 디자인. 그게 저의 25년도 목표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트렌드라기보다는 좋은 디자인이 뭔가, 정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디자인이 뭔가 라는 관점에서 영상을 좀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께도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50년, 100년 전부터 좋은 디자인은 계속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 그러한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25년도 새해 복 많으시고요. 많으시고요. 2025년도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좋은 일들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